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도라는 것은 천체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운이 있는데 그 성운이 어느 지역의 온도가 만도다, 만도 아래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수소는 전부 다 전자를 아직 갖고 있는 거고, 그 어느 성운에서 그 만도보다 높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수소들은 전부 다 전자를 뺏긴 상태예요. 예, 우주는 수소밖에 없다니까요. 4분의 3이 수소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 그게 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전자들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여기 양성자들이 이제 가끔 모일 거 아니에요. 가끔 지네끼리 막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접근한단 말입니다. 근데 또 일이 어려운 게, 예, 그냥 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도 어렵고 없습니다. 자,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 양성자가 우연히 둘이 접근을 했는데 플러스와 플러스는 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하는 미니까 결국 뭐 어떻게 돼요? 점점 접근할수록 반발력이 강해지니까 모였다가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만도를 넘으면은 전자들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접근하지만 접근했다가 결국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이것도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접근하면은 이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를 하냐면 이것이 굉장히 가까이 붙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초등학생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 그림을 보면은 노벨상을 받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요. 유명한 유가와 그 박사의 이론이 떠오르는데, 자, 보세요.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가 두 개가 나란히 있잖아요. 왜 서로 안 밀을까요? 이게 왜 붙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서로 밀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이 밀고 있는데 더 센 힘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죠? 둘이 플러스와 플러스가 막 밀고 있는데 더 센 힘이 꽉 잡고 있으니까 둘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더 센 힘이 뭘까요? 그게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뭐 엄밀히 말하면 원자력도 종류가 있는데 그냥 제가 편의상 그냥 다 원자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겠습니다. 더 강한 원자력이 저 양성자 두 개가 떨어지지 않게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양성자와 양성자가 이 정도 접근하면은 원자력이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근데 둘이 닿을 정도 접근하게 되면 비로소 원자력이 그 위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 유가와라는 분이 그 노벨상을 받은 아이디어 자체가 바로 그건 겁니다. 그래서 그 양성자와 양성자를 결합해주는 그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입자는 전자보다도 훨씬 무거운 굉장히 강한 힘을 전달하는 그런 입자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걸 중간자라고 합니다. 전자보다 무겁고 양성자, 중성자보다는 가벼운 중간에 있는 중간자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물리학의 자랑이죠. 유가와라는 분이 노벨상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접근을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 접근하면은 이제 이 정도 접근하면 헤어지는데 이걸 조금만 더 붙이면, 조금만 더 가까이 붙이면 원자력이 이제 인수한다는 거죠. 아직은 저게 멀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뭘까요? 저 양성자 두 개를 원자력 인수할 정도로 바짝 붙이는 방법은 뭘까요? 온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 자, 온도가 만도일 때는 둘이 이렇게 오다가 이 정도 왔다 헤어진단 말입니다. 온도가 뭐 10만 도 됐어요. 그러면 평균 속도가 더 빨라져요. 더 쌩쌩거리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한 요만큼 왔다가 헤어지겠죠. 100만 도가 되면 또 요만큼 막 쌩 와가지고 요만큼 왔다가 또 헤어진단 말이죠. 근데 1000만 도가 되면요. 우주 공간에서 1000만 도가 되면 이게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와서 탁 붙을 정도로 이게 접근을 해요. 헤어지기 직전에 원자력이 이제 붙었으니까 원자력이 바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원자력은 원자핵 크기 안에서만 힘을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원자력이 그 바깥에까지 다 작용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걸어 다닐 수가 없죠. 사람 크기의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하고 전자기력밖에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거나, 그래서 자석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힘을 미치는 게. 원자력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은 원자핵 안에 정도 그 작은 규모에서만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수소 양성자와 양성자를 갖다 붙이는 온도가 1000만도예요. 그 천문학에서는 이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기본 원리는 다 이해한 겁니다. 만도에서는 수소 원자가 이온화되고 전리되고 1000만도에서는 막 돌아다니던 양성자와 양성자가 붙어서 드디어 원자력이 슬슬 본색을 드러낸다. 그 두 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만드냐? 자, 우리 태양을 보면 압니다. 우리 해를 보면은 자, 지금까지 그 가진 지식을 갖고 한번 총 동원해 보세요.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수소로 돼 있지만 온도가 600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예요. 1500만 도니까 1000만 도보다 커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딘가에서는 1000만 도가 되는 데가 있겠죠. 6000도, 만도, 2만도, 3만도, 10만도, 100만도에서 어딘가는 1000만 도에 도달하는 이걸 우리가 국악이라고 하죠. 국악. 뭔가 구면이 있단 말이죠. 1000만 도가 되니까 거기에 있는 수소들이 뭘로 바뀌어요? 1000만 도가 되니까 이제 헬륨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에너지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별이 빛나는 거는 바로 1000만 도 지역에서 수소들이 모여서 헬륨을 만들면서 여기서 에너지를 내는 것이 태양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헬륨은 어떻게 되느냐? 무겁잖아요, 수소보다. 그러니까 가운데 차곡차곡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별은 내부는 헬륨핵이 자리 잡게 되고 바깥에는 가벼운 수소가 자리 잡게 되고 수소와 헬륨 중간에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모든 에너지가 다 나오게 돼요. 그럼 사람이 만든 수소폭탄의 원리가 뭐예요? 수소폭탄의 원리는 바로 수소 핵융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내부에서 수소폭탄이 끊임없이 지금 터지고 있다는 식으로 비유를 하면 돼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초기에 만들었던 원자폭탄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들었던 원자폭탄은 핵분열폭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바로 저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 원자폭탄을 실제 제조법은 저도 모르죠. 그냥 원리만 아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그냥 떨어뜨려서 핵분열을 해서 터지게 한 거고 최근에 만드는 수소폭탄은 그 안에 그 옛날 재래식 원자폭탄을 넣고 바깥에 수소를 채워서 넣어서 터뜨려 가지고 수소가 헬륨이 되도록 핵융합을 유도해서 훨씬 더